작은 서점. 그 구멍은 탈워커네 집 차고로 이어지는 진입로 끄트머리에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앤드루 포터의 단편소설 구멍 첫 문장으로 작은 서점 문 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집에 생긴 구멍은 소년들에게 흥미로운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10살 소년들은 이 구멍 속에 빠지게 되는데요. 과연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시 후 오늘 마련된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마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우리 서점의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4222님께서 최현정 아나운서, 장유진 작가님 두 분의 따뜻한 목소리가 담긴 작은 서점 너무 좋아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0195님 작은 서점 어제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정말 멋진 프로그램인 듯합니다. 딱 제 취향입니다. 어제 하루 듣고 끝나는 거 아니시죠? 계속 지금 듣고 계시리라 믿으면서 계속 또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765님 학교 다닐 때 버스 정류장 앞에 있던 서점에서 책 읽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귀로 듣는 낭독 들으며 야근합니다 하셨어요. 그래 예전에는 어디 모퉁이에 항상 뭔가 이렇게 작은 서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즘 그런 장면들이 좀 아쉽죠. 자, 한 분 한 분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욱 열심히 할 테니 여러분들도 계속 뒤에서 네 화이팅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KBS 1라디오 작은 서점은요. 문자와 모바일 플레이어 콩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유진의 책갈피. 네, 저희 작은 서점에서 홍보부장님, 홍보 이사님, 네, 상무님 정도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SNS 통해서 작은 서점 열심히 홍보해주고 계시는데, 네. 그 파급력이. 힘이 닿는 한 홍보 열심히 해보도록 너무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장유진 작가님을 모시고 하는 방송입니다. 에세이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로 요즘 또 큰 사랑을 받고 계시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네. 목금 진행자 장강명 작가님과 셋이서 네, 너무 이렇게. 좋은 시간 보냈죠. 그래서 뭐 저희만 즐거웠으면 안 되는데 다행히 좀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월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좀 모이자라는 의견이 지금 모이고 있는데 직원 회동 시간 네,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아니 저희가 좀 뿌듯했던 게 서로 굉장히 만나고 싶어하는 관계였는데 저희가 그 다리가 되어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제가 첫 번째 책 나왔을 때부터 계속 네. 서명본을 보내드렸었어요.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네. 출판사 통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 장강명 작가께서도 장유진 작가 꼭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때 뭐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서 네. 제가 옆에서 와, 이 고수들의 대화란 하면서 예, 굉장히 감동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은 어떤 키워드 가져오셨죠? 네. 오늘의 주제는 꿈인데요. 꿈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저는 이제 잘 때 꾸는 그런 꿈에 대한 그런 꿈이 네.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 소설 2편 그리고 음악을 가져왔습니다. 네. 아니 이제 꿈꾸기 직전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어울리죠. 어울리는데 우선 꿈을 잘 꾸려면 제때 잘 자야 되는데 맞아요.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작가들은 막 밤새 글을 쓰고 네. 생활 패턴이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뭐 그러는데 어떠세요? 저는 무조건 8시간 자야 되고. 오, 역시. 저는 아침에 이제 눈 뜨자마자부터 쓰고. 네. 저녁 먹기 전까지, 저녁을 좀 일찍 먹는데, 전까지 쓰고, 그 이후부터는 좀 제 자유시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그 일정한 패턴을, 규칙적인 생활을 좀 네, 평시에는. 네. 저도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요? 그게 좋아요. 신생아처럼 자요. 9시간, 10시간씩 자요. 근데 그걸 못 채우면 너무 힘들고, 그리고 꿈을 엄청 잘 꾸는 편이에요. 자주 꾸세요? 네네. 꿈을 꾸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오늘 또 어떤 꿈을 꿀까? 정말요? 어제 이어서 미니 시리즈처럼 좀 몇 편 이어갔으면 좋겠다. 네. 꿈 꾸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그리고 되게 생생하게 꾸고. 네. 그러시구나. 어떠세요? 거의 내 꿈에 이제 영화 감독이 되는 느낌이. 그렇죠. 뭔가 연출도 하고 네. 이루어지는 대로 네. 꿈도 꿀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대단한 뭐 꿈을 이렇게 막 조련하는 사람 같은데 네. 어떠세요, 장유진 작가님? 저도 꿈을 자주 꾸는 편인데 어떨 때는 되게 뭔가 열심히 꿨는데 일어나는 순간 싹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너무 많죠. 네. 그리고 저는 뭔가 좀 민망할 정도로 평소 생각한 것들, 그날 겪었던 것들이 너무 투명하게 꿈에 그대로 나와요. 네네. 그래서 그 혹시 미셸 공드리 감독의 수면의 과학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아니요, 모르겠는데 네. 그 이터널 선샤인 그 감독인데 네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제 동화적으로 수면의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꿈이 막 만들어지는 과정을 네. 보여준 영화인데 거기서 약간 그릇에다가 여러 가지 소재를 막 넣고 꿈을 만드는 식으로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 그런 식으로 막 그날 겪었던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나 네. 무거운 마음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게 꼭 꿈에 반영이 돼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뭐 혹시 예지몽 같은 것도 좀 꾸세요? 예지몽은 사실 제가 꾼 건 아니고 네. 저희 남편이 제가 데뷔를 할 때 등단이라고 하잖아요. 등단 꿈을 대신 꿔줬어요. 진짜 궁금하다. 근데 이 얘기가 진짜 재밌어요. 원래 이제 신춘문예나 공모전 같은데 단편소설을 내서 이제 단편소설 쓰는 작가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당선이 돼서 등단을 하는데 네. 원래 이제 한 군데만 넣진 않거든요. 그래서 겹쳐서는 내면 안 되지만 똑같은 걸 네. 내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여러 군데다가 내가 쓴 걸 여러 개를 내요. 그래서 보통 저는 세 군데 정도 썼었는데 제가 데뷔를 하기 전에 최종심이란 거에 오른 적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최종 심사평에 뭐 누구의 이런 소설, 누구의 이런 소설 좋았지만 네. 최종 노미네이트 같은 네, 거죠. 네, 네. 근데 거기 한 번 오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전날 남편이 꿈을 꿨는데 바닷속에 자기가 몸을 담그고 있는데 네. 3마리의 고래가 쫙 점프를 하면서 지나가더래요. 근데 제가 그때 3군데에 썼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뭐지 이 꿈은 그랬는데 딱 그 최종심이 오른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뭐 그냥 과한 해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일의 기쁨과 슬픔으로 그 데뷔를 했을 때 그때 또 꿈을 꾼 거예요. 남편이요? 네. 근데 똑같이 바닷속에 있는데 고래 3마리가 쫙 점프를 하면서 지나가더래요. 네. 근데 갑자기 한 마리가 쭉 자기한테 오더니 이마에 뽀뽀를 딱 했대요. 이건 됐다. 그래서 느낌이 딱 된 됐다네. 건가 네. 했는데 정말 당선이 된 거예요. 너무 귀엽다고. 고래가 와서 뽀뽀를 했다고요? 남편 네. 얼굴에. 오. 너무 신기하죠. 아니 근데 왜 남편이 항상 이런 꿈을 꿔줘요? 정말 잘 모르겠어요. 뭔가 이렇게 소울메이트인가 보다. 그런가 봐요. 네, 배우자. 제가 문화센터 같은 데 네. 다니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 소설을 가르쳐 주셨던 소설가 선생님이 있어요. 네. 제가 데뷔하고 나서 그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꿈을 다시 꿨다. 근데 보통은 와 신기하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소설가 선생님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맞아. 그게 원래 맞아. 스킨십이 있어야 돼. 막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 작가 알지? 그 작가도 기타 치는 걸 좋아하는데 네. 무대 위에 있는 기타리스트를 바라보기만 하다가 딱 데뷔를 할 때는 자기가 그 무대에 올라가서 기타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킨십이 있어야 돼? 이러는데 또 그게 너무 웃긴 거죠. 그래서 그런 재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꿈이 사실 창작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쵸. 의지로 할 수는 없는데 네. 꿈을 통해서 그 창작의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신 것들 네. 뭐 하나 소설로도 진짜 재밌게 또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 진짜 소름 돋은 게 네. 요즘 제가
약간 쓰고 있는 단편이 네. 처음으로 정말 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네. 하셨어요? 저 약간 여기 있어요. 뭔가 보이시나? 네. 네. 아, 이거 꿈 얘기하니까 진짜 완전 빠져드는데요. 네. 오늘 이 주제가 또 꿈이잖아요. 네. 네, 꿈. 아, 어떤 소설을 갖고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네. 이게 막 꿈에 대한 소설이다라는 건 아닌데 권여선 작가님의 네. 비자나무 숲이라는 소설집의 수록작인 끝내 가보지 못한 비자나무 숲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아마 네. 이 단행본 책 제목 자체가 이 소설에서 이름을 따온 것 같은데요. 사실 꿈이라는 소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서 제가 꿈이라는 키워드를 뽑아왔습니다. 네. 권여선 네, 작가님의 작가님. 비자나무 숲. 네. 네. 이게 언제 나온 소설인가요?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소설집 그리고 장편 소설을 내셨는데 네. 이 소설집에 실린 것들은 2010년부터 2011년, 12년에 발표하신 소설들을 네. 엮어서 내신 건데요. 권여선 작가님은 뭐 거의 소설가들의 소설가라고 할 정도로 네네. 너무 많은 소설가들을 좋아하고 또 저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작가님이고요. 네. 제가 젊은 작가상이라는 상을 탔을 때 권하선 작가님이 최종 심사위원단에 계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젊은 작가상 탔을 때 그 심사평 아, 같은 거를 이제 제 소설을 언급해서 써주셨는데 그거를 진짜 얼마나 읽고 또 읽었는지 몰라요. 잘 써주셨구나. 애정어리게. 네. 그래서 더욱더 좋아하는 100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작가님이 됐군요. 권여선 작가님과도 특별한 인연이 이렇게 있으신데. 네. 이 중에 이제 여기 많은 단편이 실려 있는데 끝내 가보지 못한 비자나무 숲을 꼽아 오셨어요. 네네. 어떤 내용이에요? 이 소설이 어떤 네. 내용인지 요번에는 낭독부터 하고 시작을 좋아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설 처음 읽을 때 이 인물들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지? 어떤 관계지? 하면서 이제 읽어나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소설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냅다 낭독 먼저 냅다 낭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엄마의 꿈에 뭔가 나타나서 갑자기 그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온 전화해서 네, 한번 오라고 엄마가 네. 보고 싶어 한다고 이 사람 이 지금 등장인물들의 관계가 굉장히 궁금하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이 장면을 딱 읽으셨을 때 도대체 무슨 관계지?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완전 소설의 초반부니까 네. 계속 궁금해서 더 읽어나가게 하는 그쵸.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읽어주신 부분 바로 네. 앞에 네. 저는 이게 이제 거의 시작 부분이잖아요. 네. 와, 이 작가의 문장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장난 아니죠. 생각을 했던 그 부분을 지금 바로 이제 읽어주신 건데,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정말 몇 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왜 누군가에게 딱 전화를 받았을 때, 네. 나야. 네. 라고 했을 때 왜 그 정말 순간 싸늘해질 때 있잖아요. 네. 쿵 가슴이 내려앉고 네. 정말 따끔하고 네. 그 느낌을 너무 잘 표현한 거예요. 네. 이 부분 제가 지금 우리 작가님이 읽어주신 바로 앞부분인데 요거 제가 조금만 저 네. 너무 이 문장에 감동을 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게 이제 우리 작가님이 읽어주신 네.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읽을 걸. 아니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지? 그 그쵸. 정말 너무 이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진짜 뭔가 이렇게 망설여지면서 단어들이 입안에서 몽글몽글 반죽이 되는 느낌. 네. 생각날 것 같은데 하다가. 그걸 반죽이라고 표현한 게, 네. 이 문장. 저는 이 권여선 작가님이, 아까 지금 소설가라고 그러셨는데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문장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학의 소설의 맛입니다. 네. 그 굉장히 이 사람 표현, 인물에 대한 묘사가 뛰어나신 분이라고 좀 정평이 나 있죠. 네. 정말 제가 지금 오늘은 끝내 가보지 못한 비자나무 숲 한 편만 소개를 드리는 거지만 네. 그냥 권여선 작가님 이름 있는 책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그 정도로. 네,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비자나무 숲이에요. 네. 이게 어떻게 이 스토리와 연결이 돼 있죠? 네, 그래서 비자나무 숲에 네. 계속 언제 가나 하면서 읽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분이 제주도에 오라고 하니까 누군지 몰라도 네. 도우 씨의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니까 당장 가겠다고.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말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제주도에 갑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가서
이 도우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러니까 도우를 굉장히 어렸을 때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컸어? 이렇게 장성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어머니라는 사람도 만나고, 근데 멀리서 왔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을 굉장히 소중히 네. 다뤄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무슨 관계지? 그래서 약간 시어머니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다가, 근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시어머니라고도 할 수 없고 네. 그렇다고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하던 사이에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진 않지만 네. 이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도우라는 사람의 형인 거죠. 네네. 그 형이 하늘나라로 간 거죠. 네. 가신 거죠. 그래서 되게 애매한 사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꿈에 나왔다고 한번 오라고 네. 하니까 그래서 좀 어색한 그 공기를 뚫고 이제 한정식집 같은 데서 밥을 먹다가 네. 너는 옛날에도 뭐 이걸 못 먹었잖아. 다 해산물을 못 기억하고 먹었잖아. 그러면서 하다가 차를 타고 이제 비자나무 숲으로 가요. 예. 가는 차 안에서 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진 않지만 형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형이 예전에 제주도에 와서 있었던 되게 우스운 얘기를 하하하 웃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정말 배 잡고 껄껄 웃을 정도로 네. 그 형의 얘기를 하면서 웃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웃다가 생각해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은 없는 거죠. 네. 이 세상에. 그 장면이 제가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한번 청취자분들이 꼭 이 소설집을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네. 너무 잘 표현된 소설이고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낭독을 할 부분은 네. 그렇게 막 웃다가 이제 빗자림 쪽으로 갑시다 하는 이제 장면이에요. 네. 네, 그 부분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그 부분 읽으면서 네. 뭐지? 이게 뭐지? 근데 우리 작가님이 해주셨던 얘기로 잘 마무리했어요. 이게 단편에 꼭 네. 그 결말을 이렇게 그쵸. 단정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듣고 네. 그래 그냥 거기서 요 느낌 그대로 접자 했는데 네. 지금 읽어주시니까 또 궁금하네요. 이게 뭐지? 이게 정말 환각일까? 아니면 뭔가 이렇게 큰 사고로 인해서 뭐 그런 걸까? 네. 사실 책 제목도 비자나무 숲이고 네. 단편의 제목도 끝내 가보지 못한 네. 비자나무 숲이지만 제목에 나와 있네요. 끝내 가보지 못한 네. 비자나무 숲이라서 그래서 비자나무 숲에 가지도 않고 이제 끝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런데 뭐 꼭 그래서 비자나무 숲에 가다가 죽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네. 안 해도 되고 이제 이 소설의 초반부에서 화자가 환각을 자주 겪는다는 그렇죠. 환각이 이제 계속 나와서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앞부분에 이제 형이 되게 우스꽝스러웠던 이야기를 막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그런데 그럼 정우는 어디 갔지? 라고 생각을 하는 장면이 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 눈물을 한 방울 흘린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 앞에 막 세상에 없는 사람 얘기를 막 웃으면서 하다가 문득 생각했을 때 그 공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소설에서.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저는 그 왜 장자의 호전몽 생각을 했어요. 네. 내가 꿈속에서 나비가 된 장자인가 아니면 나비가 되어서 장자의 꿈을 꾸는 건가. 그러니까 현실과 꿈 경계를 막 넘나드는 네. 그래서 결론을 낼 수 없는 진짜 네. 이게 뭐 사망에 이른 건지 네. 아니면 그냥 환각에서 잠시 네. 몽롱한 상태였는지 이게 얼마나 우리 인식이라는 게 이렇게 불완전한가 뭐 이런 거죠. 존재에 대한 성찰도 좀 네. 느껴지는 소설인 것 같고 아무튼 굉장히 그 문장이 압도되고 이 상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 화자가 뭐 여기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저는 왜 그쪽을 자꾸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그래서 계속 마음이 먹먹하게 좀 이걸 좀 그러셨구나. 책을 닫았거든요. 그렇구나. 네. 네. 그런 느낌 전혀 없으신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정우라는 예전에 사귀던 남자가 사고 났던 때를 떠올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지금 우리 두 사람의 대화에 좀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권여선의 단편소설 끝내 가보지 못한 비자나무 숲 한번 읽어보시면 다른 작품 좋겠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네. 것들. 네. 네. 이 내용과 또 어울릴 만한 곡 하나 또 들고 오셨네요. 이 뭐죠? 네, 꿈에 대한 노래를 생각을 해보다가 빌리 아일리시의 Everything I Want 갑자기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이 곡 왜 가져오셨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마 나는 꿈을 꿨다는 문장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네네. 좀 몽환적인 그런 음악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들어보죠.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장유진의 책갈피 우리 장유진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꿈과 관련된 얘기들 나눠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책 가져오셨는데 두 번째 책은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소설은 앤드류 포터 소설가의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라는 정말 이것도 명작 소설집인데요. 여기에 수록된 구멍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좀 쭉 듣는 분이시라면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우리 최민석 작가와 함께 네.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4월 21일 월요일 방송 최민석의 불타는 문화 더 추가해서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듣기로 한번 또 연결해서 좀 이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도 네. 소설가들이 되게 좋아하는 책인 것 같아요. 이게 또 단편에 또 앤드류 포터가 굉장히 네. 또 일가견이 있는 거장 취급을 네. 받는다면서요, 미국에서는요. 네. 그렇죠. 네. 이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나고 첫 소설이 구멍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맞아요. 네. 제가 가진 버전으로는 구멍이 첫 번째긴 한데 네. 이제 버전이 다르잖아요. 네. 이게 또 사연이 있는 것이 네. 사실 이 작가의 소설집이 처음에 출간됐다가 네. 절판이 됐대요. 그랬다가 이제 김영하 작가님 맞아요. 아시죠? 네. 모두가 네. 소설가 김영하 작가님의 팟캐스트에 소개되면서 입소문을 타서 또 이제 중세를 찍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굉장히 저는 처음에 이걸 접했을 때 무슨 물리학과 관련된 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애틋한 남녀 사랑 이야기였는데 이 구멍은 그런 어떤 연애의 네, 그렇진 이야기가 아니라 않아요. 어떤 한 아이의 맞습니다. 어떤 경험을 이제 토대로 쓴 어떤 일종의 뭐 성장기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데 어떤 내용인지 좀 먼저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화자가 네. 이제 청소년기였을 때 어떤 사건을 네. 돌이켜보는 회고하는 내용인데요. 네. 이것도 사실 꿈에 대한 소설이다라고는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마지막 문장에 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비자나무 숲이랑 네. 어떤 식으로든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화자가 탈 워커라는 자기의 이웃 친구를 떠올리면서 시작을 해요. 네. 탈 워커 이제 이 화자는 미국 사람이고 그래서 미국의 전형적인 그 넓은 마당이 있는 그런 주택가에 살고 있는데 탈 워커라는 친구는 학교도 같이 다니고 네. 둘도 없는 친구고 집도 근처라서 매일 서로의 집에 놀러 가고 같이 막 나무 아래 막 요새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낮잠도 자고 그랬는데 그 탈 워커라는 친구의 집 마당에 아버지가 불법적으로 좀 뒤집어가지고 열어놓은 네. 맨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구멍인 거죠. 이 소설의 제목인. 근데 그 구멍이 폐하수관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잔디를 깎거나 미국에서는 잔디를 깎잖아요. 네. 잡초를 뽑거나 그러면 쓰레기 봉투에 모아 담아야 되는데 네. 그냥 이제 맨홀을 딱 열고 버려버려요. 그냥 구멍에다가 항상 그냥 네. 풀이니까 네. 이러면서 모아서 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아이의 눈에는 그 구멍이 뭔가 신비롭게 느껴지는 그쵸. 거죠. 막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겠죠. 네. 아이들에게는. 네. 뭔가 비밀 같아 보이고 그 구멍 자체가. 그리고 사실 그냥 전디에 깎고 넣고 네. 그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안 계시고 아이들끼리만 있을 때 그 구멍을 아이들이 바라보게 돼요. 네. 그러면서 그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기사에서는 그 구멍이 3.65m밖에 안 된다고 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깊이를 측정했다. 그러나 내 기억에는 그보다 더 깊다. 봉지는 저 밑바닥에 있다. 우리는 그것을 안다. 하지만 배를 깔고 엎드려 살펴보아도 탈과 나는 어둠 속에 잠겨버린 봉지의 형체를 분간할 수 없다. 구멍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뜨끈한 연기에 우리는 약간 어지럽고 눈물이 난다. 눅눅한 악취, 10년 넘게 썩어가고 있을 검은 풀죽 냄새. 탈은 손전등을 들고 있고 나는 탈과 함께 차고에서 내온 사다리를 붙잡고 있다. 사다리를 타고 구멍 속으로 내려가자니 마음이 불안하고 주저되기까지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탈은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는다. 녀석은 늪지 도마뱀 생물체나 저 아래 있을지도 모를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어쩌면 여름이 10번 지나도록 쌓인 풀들만이 푹신한 집더미처럼 얌전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둘 다 잠시 구멍 속을 응시한다. 이윽고 탈이 조심스럽게 사다리를 타기 시작한다. 입에는 손전등을 물었다. 녀석의 텁수룩한 금발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기 직전 탈은 나를 힐끗 보며 미소를 지어 보인다. 마치 뒤이어 벌어질 일을 알고 있기라도 하듯이. 잠시 뒤 나는 녀석의 목소리를 듣는다. 여기 냄새 한번 진짜 구리다. 웃기도 하고 다른 말도 하는데 나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 그 마당에 있는 이제 맨홀 같은데 탈이라는 친구가 들어갔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아쉽게도 돌아오지 못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또 이제 소방관들이 도착을 했는데 네. 소방관도 이제 구하다가 네. 질식해서 또 네. 사고가 나고 네. 이게 갑자기 좀 훅 깨는 얘기지만 얼마 전에도 전주에서 맨홀 질식 사고로 2명이 사고하는. 정말요? 그러니까 이런 맨홀이 있었을 때 그 호기심에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구나. 네, 아니 최근에 우리 그 2명이 사망하는 큰 사고가 있어서. 그랬구나. 근데 이제 저는 그 전에 이 책을 읽었었는데 갑자기 지금 이게 겹치면서 예, 좀 약간 경각심으로 꼭 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 아이가 친구를 잃게 되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네. 근데 예. 이 묘사가 참 정말 잘 썼다는 생각이 든 게 네. 사실 이 소설 처음 시작할 때 이미 이 탈워커라는 친구가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책을 읽는 독자들은 알고 있지만 네. 다시 이 탈워커가 거기 들어갈 때 봉지를 떨어뜨려서 가지러 갔다 올게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다가 그 불길한 징조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마치 지금도 눈앞에 보여진다는 듯이 현재형의 문장으로 그러니까 과거형이 아니거든요. 이 네. 문장이. 현재형의 문장으로 하나하나 묘사를 하는 이 장면이 너무 강렬해서 저도 이 소설을 읽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잊히지가 않아요. 이 장면은. 네. 이 사고를 겪고 그 부모님들이 이제 주인공을 계속 꽉 안아주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이제 네가 평생 이게 너에게는 짐이 될 거다라는 걸 좀 예고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네. 다를까 이제 이 친구는 성장하면서도 계속 그때를 생각하잖아요. 네. 그리고 꿈에도 자꾸 나타나요. 맞아요. 과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네. 자꾸 꿈을 꿔요. 네. 근데 거기 꿈에서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내가 밀어버렸었나? 아, 맞아요. 하면서, 그래서 예. 저도 딱 그 부분을 안 그래도 낭독을 하려고 했거든요. 네네. 마지막에. 네. 그래서 이 탈이란 친구가 내려갈 때 점점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내려가면 갈수록. 그래서 막 장난치지 마 이러면서 막 내가 오줌 넣어버릴 거야 이러고 막 진짜 오줌 넣는 신용까지 하는데도 조용하니까 그때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친했던 친구를 떠나보내고 같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세월을 보냈을지 사실 이거를
책 한 권, 두 권, 세 권으로 쓸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겠네요. 네. 단편 소설을 쓰는 작가는 이거를 굉장히 압축적인 어떤 하나의 장면으로 만들어서 길게 전달할 수도 있지만 네. 장면 하나, 문장 몇 개로 딱 전달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서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급차까지 다 떠나자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다. 밤늦게 사람들이 모두 잠든 후에야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눈물은 멈추지 않는다. 탈의 부모님은 다시는 내게 말을 걸지 않는다. 장례식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만일 그분들이 내게 말을 걸었더라면 나는 때로 내가 꾸는 꿈속에서의 진실을 말해주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꾸는 꿈속에서 잔디 봉지를 구멍에 빠뜨리는 것은 탈이 아니라 나라고. 어떤 때는 내가 녀석을 밀어 넣는다고. 한 번은 내가 녀석에게 내려가 보라고 부추겼다고. 그것이 진실이에요 하고 나는 그분들에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내 꿈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탈은 살게 되는 그 부분은. 뭔가 어렸을 때, 특히 이제 어렸을 때 이런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면 정말 그 현장에 또 게다가 있었다면 네. 굉장히 이게 평생 어찌 보면 나의 죄책감처럼 나 때문에 그쵸. 그렇게 됐나 하면서 이걸 안고 가야 되는데 자꾸 이게 꿈에 나타나요. 그리고 꿈에서 네. 이게 진실인 양 뭔가 자꾸 왜곡되면서 나를 더 네. 괴롭히고 그걸 계속 시달려야 되는 한 아이의 그 이야기인데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구멍 같은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억이 네. 이제 네. 자신의 삶에서 어떤 네. 비밀스러운 구멍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화자에 네. 저는 이 소설이 참 대단한 소설이라고 느끼는 점이 네. 그 모든 평생에 걸친 이랬다면 저랬다면 그 친구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을 진짜 딱 한 문장 몇 개의 단어로 표현을 한 게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요. 그 문장이 뭐냐면 내가 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탈은 살게 되는 그 부분은 이 마지막 문장인데 그 부분은 내 꿈의 그 부분은 말하지 않는다. 네.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이 그 후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을지를 네. 다 보여주는 것 같아서 물론 앤드류 포터가 이렇게 한글로 쓰진 않았겠지만 네. 정말 너무 강렬한 문장을 썼고 또 번역도 너무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렇게 많은 구멍들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꿈 같은 거로 꾸는 게 없다면 이게 현실에서의 도피가 없는 거잖아요. 꿈을 통해서 그런 죄책감도 가져보고 조금 나도 회피도 해보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꿈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너무 무궁무진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주제인데 네. 그 책 두 권을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좀 한번 좀 나 스스로도 성찰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이 책 정보는요, 작은 서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제 들으신 그 책 두 권, 권여선의 비자나무 숲의 수록자, 끝내 가보지 못한 비자숲과 또 앤드류 포터의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에 있는 구멍,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우리 끝곡으로 한 곡 더 들으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제가 이 앤드류 포터의 구멍을 읽고 나서 왠지 생각난 노래예요.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라는 노래입니다. 아마 원래 제목은 더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해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 진짜 그렇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곡 들으면서 우리 장유진 작가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라디오 북클럽 작은 서점.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저희가 간혹 시인이 직접 자신의 작품을 낭송하는 시 읽는 시인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주 젊은 시인입니다. 적나라한 언어와 파격적인 형식으로 기성문단의 아성을 두드리고 있는 작가인데요. 지난해 예스24 선정 올해의 젊은 작가이기도 하죠.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박참새 시인의 이야기 서점 이야기입니다. 눈먼 노인이 오래된 서점에 들어온 풍경을 그리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에 위치한 스트랜드 서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화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박참새 시인의 낭독 그리고 이어서 조니 캐시의 허트 들으면서 작은 서점도 오늘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 서점 이야기 박참새. 눈먼 노인이 오래된 서점으로 들어온다. 이곳에 완벽한 지하실이 있다고 들었는데 내 그곳에서 그림 한 점 그려도 되겠소? 지상에서의 시야가 나를 너무나 괴롭히오. 눈이 부셔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내가 구겨지는 것만 같소. 어둠에 어둠을 더한다고 해서 더 어두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가끔 보이는 걸 더 본다고 해서 더 잘 보게 되지 않는다. 눈 감고도 그릴 수 있다는 말. 참인 말. 나도 꿈 같은 이야기 쓰고 싶다. 돌아 누워도 선명한 뼈자국 같은 그런 이야기. 틀어진 내 갈비뼈 만지는 미래에만 존재하는 나의 동물. 말한다. 하강하고 있구나. 빛 새지 않는 아래 눈 감으면 들려오는 땅의 피부결. 진동한다. 종이를 떠나는 순간 내 손안의 펜 죽는다. 멈추는 순간 내 마음의 이야기 마른다. 조용히 그린다. 요동치는 동공으로. 끊이지 않는 사과 껍질처럼 완성되는 실루엣. 우리 눈 마주친다. 잠에서 깬다.